진광열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고 그 고등법원에 부장판사 된 지 5년이니까 고참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모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신이 그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봤고, 저는 이제.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죠. 또 판결의 형식이니까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는데, 저는 이 법원장으로 이제 나갈 정도의 이제 기수인데, 법원장 나가는 거 포기하고, 저는 정치권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이제 법원에서 그 생활을 접을 각오를 하고 작심 판결을 해서 한쪽의 정치적인 세력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때 무슨 봉화군수나 이런 데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안 하고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중앙정치로 하겠죠. 진출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런 의도가 말씀. 있다. 네. 아,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닌 그 거죠? 의견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근데 이런 의견 어때요? 국회의원은 나왔는데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의견인가요? 그것도 의견이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잖아, 그거는 저는 생각. 점치지 않겠어요. 왜냐면 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 점치면서. 아니, 저 많죠. 예측하잖아, 예측. 해설 기사가요. 보인다. 다 보인다. 의견 다 아니, 그렇긴 자기 생각 한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지금- 기자 출신이에요. 선배 기자들한테. 말지 기자님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네.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주장하는 것이 신났어요, 요즘. 잘 신났어요.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신상털이하는 건 문제 있다. 그리고 그 언제적인데 뭐 동향,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 뭐 같은 대학이다, 뭐 무슨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연좌제를 적용해가지고 연좌제요? 비판을 하느냐, 뭐 자기들이 이런 뭐야, 식의 우리가 남이가 한 건 언젠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을 일종의 무슨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편폐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결이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판결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은 좋은 판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이란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법률화 시킨 거고요. 판결도 그게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수긍이 가야 좋은 판결입니다. 아니, 그럼 국민들이 이 부분은 또 쉬워요. 뭐냐면, 네. 이것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연재호, 옥도경, 그 다음에 이태하 뭐 이런 등등이 시성도 받고 조사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미 증거도 나왔고, 네. 이런 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요즘은. 이제 기업체 같은 업무상 횡령 같은 5-5명 구속돼 있잖아요. 예. 그 형량 정해지는 건요, 그 범죄에 얼마나 시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회의 자리에 순서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 끝나고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하잖아요. 예. 서열 순회로, 그게 법감정이 맞는 거. 실제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그룹의 횡령부야. 예. 예? 횡령부? 횡령부. 미래 전략식이다. 이렇게 하면. 미전시에 미전시에. 그렇게 하면 횡령부 없어요. 서열에. 아,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부장이 횡령을 하면서, 야, 우리 부에서 이러려고 돈 좀 빼내는데, 너네 알고 있지? 입 다물고. 그러고, 얘 많이는 안 빼내고 한 2천억 정도를 횡령을 했어요. 예? 예. 2천억 정도면 이제 가벼운 돈이니까. 2,000원 아니고요. 2,000원. 어쨌든. 원. 예. 그러면 그러면은, 자, 이제 할 때, 이 형이 나오는 순서는 대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직급별로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관진이 제일 세게 나와야 되는 거네? 그럼요. 실제 1심 판결 선고 때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반대 야당이에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네. 대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다. 네. 그러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예. 불구속 그래서 재판이 나왔어. 원칙이고 예.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도주 잠깐만. 우려도 있고 재판도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증거를 조작할 사람도 있고 이미 그다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원칙이지만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구속시킬 사람 구속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들이 예. 실질 심사를 안 해보고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잖아요. 지금은 피해자들이 직접 불러가서 판사들이 기록을 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판단하고 구속하는 네.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미 구속 적부심을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미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와서 후배 영장 전담 판사 5년 전에 자기가 그거 했던 예. 자리입니다. 후배 영장 판사 했던 거를 저 친구가 제대로 했을까 내가 한 다시 보자 이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뒤집어 버리는 거는 후배 물먹인 거예요? 후배 물무게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판결 자체를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영장실질심사 받아도 이제 구속적부심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속직부심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로 아니, 이렇게 정착돼 이렇게 있습니다. 딱 그 단수 조항을 두면 안 돼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 그래 되지만 이제 법관의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렇게 정치적 그러니까요. 판결을 정치적 해버리니까. 판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광열 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평가가 되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복을 얼마 못 입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곧 벗고 뭐 정권 더군다나 지금 저 임관빈 정책실장을 풀어준 거는 너무 더욱더 가관이죠. 다른 걸 떠나갖고 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걸 떠나갖고 뇌물수수를 3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 독자적으로도 구속사유입니다. 네. 아니, 뇌물수수 3천만 원이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3천만 원이면 법정은 3천만 원. 예. 5년 이상에서 뭐 5년 장량 이상. 강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다 구속사유입니다. 예. 검찰의 3천에서 5천은 기준이 5년이에요. 딱 기준. 작년 검찰의 감경에도 2년 반. 기준이 예. 검찰의 구속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구속 기준인데 그것도 이 부분은 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일부 범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그 일부를 특정을 안 했어요. 네. 제가 짐작할 때는 정치관여 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줬는데 그럼 뇌물수수 부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네. 당연히죠. 뇌물수수 자체만 떼놓고도 구속을 누가 가더라도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을 할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 집행에 있어서 공여자가 또 자백돼 있는 그렇죠. 자백한 형평성에도 맞지 사건인데. 않는 거죠. 예. 누가 준 거예요, 근데? 아니 공여자가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뭐 공여자는 내가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는 것도 참 당당해요. 아니 그 뭐 세상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연거퍼서 국민들이 보기에 범죄 혐의가 연재우기가 좋네요. 그렇죠. 연재우. 연재우. 나도 헷갈려갖고.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법원 안에 있는 적폐가 또 한 번 이렇게 마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 종착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아니, 것이다. 검찰에서 이랬잖아요. 이러면 군이 정치 관여한 거 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 군이 얘기가 정치 되는 관여하는 그 정점에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MB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그게 거거든요. 핵심인 것이죠.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한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예.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더디게 하거나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 기자님, 기자의 촉으로 근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악의 세력을 뿌리 뽑는 건데. 네. 사이버 사령부의 수사가 너무 순탄하게 잘 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죠. 초반에. 초반에. 예. 지금까지도 김관진 구속적 부심 풀기 전에.
아니죠. 그 전까지는 잘 가다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 아니, 그 김관진 국감에서 구속될 예. 때까지도 잘 그렇죠. 갔는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이게 이렇게 오래되고 거대 악을 뽑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김관진 의혹을 꼬리 자르기 위해서 속사포로 다 구속시킨 거다. 연재욱, 옥도경, 이태하 등등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다. 옥도경도 다 구속됐어요? 그럼요. 둘 다 구속됐어요? 연재욱, 예, 옥도경도? 그럼요. 이태하까지. 아, 이태하 이태하까지는 구속됐는데 구속된 건데 예. 연재욱, 옥대호는 잘 모르겠는데. 연재욱, 옥도경은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아직. 아, 조사 중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연재욱, 옥도경. 예. 아, 이름도 좀 특이해요. 근데요, 여기. 저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게 저는 뭐 MB 구속시키는데 또는 기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못하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강욱 변호사도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사실 무죄 취지를 파기하면서 원래 3년 받을 거 4년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거 누구지? 국정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확정되었으면 다른 걸로 처벌받기 어려운데 정권 교체되진 이후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MB 거는. 이제 그다음에 지금 원세훈은 앞으로 기소될 게 메타스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메타스가? 예, 메타스가 나온 거죠. 예. 그럼 저는 지금 김관진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장관, 그럼 좀 국정원장. 껴서 얘기 좀 해줘요. 딴청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되지면 다른 여죄들이 다 기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심의 형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냥 차라리 이거로 좀 싸게 들어가지.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지금 윤석열 검사장뿐만 아니라 그 팀들이 더 약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깡패니까 약이 올랐다고 더 열심히 하고 기소 안 할 것도 찾아서 그 기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MB는 그에 대한 그 수사 및 기소는 다소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처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진광열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아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된 지 5년이니까 고참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투쟁을 한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저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모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신의 그 법과 양심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일종의 정치 행위를 받고 저는 이제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뭔가 징계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나요?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죠. 또 판결의 형식이니까 그 자체로는 징계를 못 하는데 저는 이 법원장으로 이제 나갈 정도의 이제 기수인데 법원장 나가는 거 포기하고 저는 정치권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이제 법원에서 그 생활을 각오를 하고 작심 판결을 해서 한쪽의 정치적인 세력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지방자치 때 무슨 봉합운수나 이런 데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 그 정도는 안 하고 적어도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중앙정치로 하겠죠. 진출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런 의도가 말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건 허위사실 유포는 아닌 그 거죠. 의견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근데 이런 의견 어때요? 국회의원은 나왔는데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것도 의견인가요? 그것도 의견이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점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기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다 점치면서. 아니, 저 많죠. 예측하잖아요, 예측. 해설 기사가요. 보인다. 의견 다 아니, 그렇긴 자기 생각 한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지금- 기자 출신이에요. 선배 기자들한테. 말지 기자님들.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서 주장하는 것이 신났어요, 요즘 지금 잔치 났어요. 신광열 판사에 대해서 신상털이하는 거 문제 있다. 그리고 그 언제적인데 뭐 동향,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 뭐 같은 대학이 그 이제 기업체 같은 업무상 횡령 같은 5-5명 구속돼 있잖아요. 그 형량 정해지는 건요. 그 범죄에 얼마나 시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회의 자리에 순서대로 형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 끝나고 술집에 가서 회식을 하잖아요. 서열 순회로 그게
법감정이 맞는 거. 실제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그룹의 횡령부야. 예. 예? 아니, 횡령부? 횡령부. 아, 미래 전략실이다. 이렇게 하면. 미전시에, 횡령부. 미전시에. 그렇게 하면 횡령부 없어요. 서열에. 아, 근데 같은 사람도 여기서 예를 들어 부장이 횡령을 하면서 야, 우리 여기 우리 부에서 이러려고 돈 좀 빼내는데 너네 알고 있지? 입 다물고. 그러고 얘 많이는 안 빼내고 한 2천억 정도를 횡령을 했어요. 예? 예. 2천억 정도면 이제 가벼운 돈이니까. 2,000원 아니고요? 예, 2,000원? 어쨌든. 예. 그러면 관계없죠. 그러면은 자 이제 할 때 이 형이 나오는 순서는 대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직급별로 딱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김관진이 제일 세게 나와야 돼. 뭐 무슨 사법연수원 기수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연좌제를 그게 적용해가지고 연좌제예요? 비판을 하느냐 뭐 자기들이 이런 뭐야? 식의 우리가 남이가 한 건 언젠데?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을 일종의 무슨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편폐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판결이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판결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은 좋은 판결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법이란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법률화 시킨 거고요. 판결도 그게 처음부터 그렇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수긍이 가야 예. 좋은 판결입니다. 아니, 그리고 국민들이 요 부분은 또 쉬워요. 뭐냐면, 네. 이것을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연재호, 옥도경, 그 다음에 이태한 뭐 이런 등등이 시성도 받고 조사받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미 증거도 나왔고, 네. 이런 거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요즘은. 되는 거네. 아, 그럼요. 실제 1심 판결 선고 때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네, 이런 반대 야당이에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네.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네. 대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다. 네. 그러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맞죠. 예. 불구속 그래서 재판이 나왔어. 원칙이고 예.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도주 재판- 우려도 있고 재판도 진행이 안 될 거고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증거를 조작할 사람도 있고 이미 그다음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원칙이지만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있는 경우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외적